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끝인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수급 흐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교집합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요, LX 인터내셔널이 가장 많은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외국인은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것, 이 외국계 지난주 금요일에 CLSA에서 카카오 저점 매수를 얘기했는데 오늘 카카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창구에서요. 자, 반면에 기관에서는요, 글로벌 소비 관련주들 이 한세실업과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도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파이터 오늘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까요?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대한유화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SK케미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케미더비네요. 그렇죠. 일단 예.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화학 관련한 두 기업의 이제 기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대한유화도 그렇고 SK케미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포함, 또 새로운 재료, 새로운 뉴스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뭐 유가 관련한 변동성, 그에 따른 뭐 판매 가격에 대한 상승, 또 판매가가 상승을 하면 그만큼 영업 마진율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화학주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와 SK케미칼 지금 최근 유가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석유 관련 주들은 좀 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자, 여기 과연 대한유화 대 SK케미칼 승자는 누가 될까요? 1라운드 승자는 열어주세요. 자, 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관의 픽 SK케미칼입니다. 네, 일단 뭐 기관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고요. 저도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살짝 피하시네요. 네, 요새. 기관의 네. 편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택되지 않는 대한유화가 그럼 좋지 않은 기업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한유화도 그렇고 SK케미칼도 그렇고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 화학 섹터 기준으로 본다면 둘 다 모두 좋아요. 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시장이 원래 알고 있었던 장점보다 새로운 뉴스라든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여기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같은 화학 섹터지만 SK케미칼은 화학 부분을 떼고 일단 제약 바이오 부분까지도 지금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부각, 그렇다면 SK케미칼도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주가도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펀드사, 기관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력한 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결국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고폴리에스터 제품,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일단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또 추가적인 실적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린이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전통적으로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의 변동성은 그렇게 큰 섹터는 아니에요. 차화정 중에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히든 카드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업종, 그러니까 같은 업종, 화학 업종 내에 다른 종목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변동성이라는 무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이 지금은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네. 대한유화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본업 화학보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SK 바사라고 부르잖아요. SK 바사에 대한 지분, 가치, 부각, 여기에 초점을 조금 더 두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도 오늘 세로닉스가 이 LNF 그렇죠. 관련해서 지분 가치 부각을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기대감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SK케미칼의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종가도 저는 뭐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했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자, 제가 2주 전에 전기차 관련 이야기를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요. 가는 업종, 가는 종목만 더 갑니다. 맞아요. 네. SK케미칼도 마찬가지 확률이 저는 높아요.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했을 때 1차 매수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2차 매수는 만약에 32만 원이라는 가격대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저는 45만 원 그 이상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SK케미칼 화학주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죠? 바사. 네, SK바사에 대한 지분가치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제일 변동성이 많은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SK케미칼도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SK케미칼은 목표가 45만 원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선은 굉장히 짧습니다. 25만 원. 네, 25만 원은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우상향으로 가는 그 시작 포인트인데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25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이 펀더멘탈 탄탄하고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종가에도 분할 매수를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타이트하게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외인 대 기관의 대결,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이트론과 넥스턴 바이오가 붙었습니다. 뭐 백신 더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백신 더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지난 3분기, 4분기에 이트론이라고 하는 기업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를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바로 이트론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흔히 이제 우리가 1,000원 이하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동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전주가 1,000원을 넘어가면서 지폐주가 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던 기업이에요. 예. 넥스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신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자, 두 기업 백신 더비이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빠르게 순환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군들은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트론 하면은 사실 이제 HTS 들어가가지고 네. 수급창을 틀면은 EID랑 같이 맨날 그렇죠. 1, 2위 가지고 네, 맞아요. 가는 종목이거든요. 자, 과연 수급 파이터의 이트론 나타났습니다. 이트론과 넥스턴 바이오 승자는 누가 될까요? 2라운드의 승자는 기관의 픽 넥스턴 바이오가 승리했습니다. 네, 일단 뭐 넥스턴 바이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트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그죠?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트론에 대해서 이것을 더 사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걸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지혜께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지금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준이라면 러시아 백신이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가서 맞는 이 백신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 백신 쪽보다는 모더나 혹은 화이자 제품이 이제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이트론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서 실적은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잘 나갔었던 주가의 그 강한 흐름 그 이상을 보여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면 똑같은 테마와 똑같은 섹터를 볼 수 있는 넥선 바이오는 왜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냐? 그 이유는 우선은 테마라든지 재료가 붙기 이전에 가장 좋은 것은 그 재료, 그 뉴스가 없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넥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회사가 글로벌 당뇨 치료 기업과 함께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 지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환자군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 이러한 암에 대한 질병보다는 사실 치매라든지 혹은 당뇨 같은 경우에는 환자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수혜, 개발만 잘 마무리가 되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적만 좋다면 그에 따른 실적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백신에 대한 테마, 백신에 대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넥스턴 바이오를 포함한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저는 동일한 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간에 나오는 재료라든지 뉴스를 일단 제외하고 일단 그 기업이 원래 하고 있던 본업을 봤을 때 그 본업이 잘 되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도 자회사를 통한 당뇨병 치료제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위 신약 개발을 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혹은 백신 관련주로의 변동성 가능성 유지 이러한 재료들이 본업 위에 얹혀진다면 충분히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에 대한 성과가 좋기 때문에 혹은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넥스턴 바이오도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턴 바이오의 펀더멘탈 이야기 자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빠르게 넥스턴 바이오의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넥스턴 바이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네,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 지금 이제 출발하는 종목군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저는 15,000원까지의 상승세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 굉장히 짧죠?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턴 바이오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를 통해서 외인들 기관의 대결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3라운드입니다.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을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과연 이 원조 오리지널 바이오 모멘텀인가요? 아니면 mRNA 백신 관련 모멘텀일까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단 본업이 먼저 중요하다. 본업. 여기에 만약에 mRNA 백신과 같은 테마가 얹혀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본업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제가 제약바이오는 사실 7월달, 8월달에 그렇게 강조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바이오 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중소형 개별 제약사도 물론 좋지만 우선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대형 제약사, 대형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약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한미약품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맞아요.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그 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판매량이 부진해서 나온 거라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판매 관리비, 마케팅 비용에 조금 더 비용을 쏟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좋지 않게 나온 것뿐이다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3분기, 4분기 그에 따른 기조 효과까지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미약품은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만큼의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 혹은 한두 개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정말 수십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현재 성과도 내고 있고, 성과라는 게 뭐죠? 당연히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성과는 임상 3상 마무리 혹은 기술 수출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당연히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파이터를 통해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 방법,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약품의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6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28만 원이라고 하는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손절은 항상 짧게, 그리고 목표는 조금 더 높게. 길게 지금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목표가 36만 원, 손절가 28만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스코파이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김태성 팀장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